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박사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퓨 시간입니다. 피드백 English whatever 시간이죠. 먼저 제자 여러분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명쾌하게 대답해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먼저 책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원리 영어의 반격, 우리가 꿈꾸던 영문법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제자들께서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이메일로 그리고 이렇게 카톡이나 SNS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저와 안성호인 저와 안성진 기자가 썼습니다. 안성진은 겉표지에서 내부에서 보면 알겠지만 안성진 기자는 저희 사촌 동생입니다. 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영어학 석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일보 기자. 여러분들 한국일보니까 당연히 코리아타임즈 있겠죠. 영어. 그러니까 타임즈 들어보셨죠. 그 코리아타임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으로 영어를 아주 잘하고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어 참으로 저는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41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부정문의 역사, 이렇게 부정문의 역사가 나와가지고 꿈을 길잡이해서 흔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책에 없는 역사적인 내용, 도대체 부정문은 왜 나왔느냐? 왜? I am not, he cannot speak. 그런데 I not like tennis라고 하지 않고 왜 I do not like?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외국에서 학위를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책을 참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영어는 과연 상업 장사문화인데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영문법 책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일본에서 들어온 책을 가지고 여태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공부하고 왜 수동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앞으로 주어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를 밑줄 긋고 밑으로 내려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하고 왜 도대체 이런 영어를 할까? 그리고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어로 할까? 참으로 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사로 착각해서 전치사를 붙이기 쉬운 경우 내내 외웠죠. 오늘도 외웠죠. 유감스럽지만 전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드백 English whatever에서도 흔히 학교 문법에서 근접주어 일치 either A or B 할 때 B가 동사에 가깝다. 그래서 B가 he면 is를 쓴다. 그래서 근접한 주어 일치시켜라.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영어의 원리와 논리를 역사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영문법 책이고 곧 여러분들에게 영독회를 새롭게 선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서 모든 영어를 원리와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혼자 읽으셔도 그리고 혹시 이 강의와 제가 하는 이 강의와 함께 이어져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여학생 제자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either A or B. 에서 either he or you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혹은 either you or he 이러면서 만약에 you가 앞으로 오면 you or he 뒤에 is를 써야 되고 he가 앞으로 오면 either he or you 그러면 R을 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영어는 대명사가 있죠. 영어의 원리는 총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의 원리는 첫째가 1대1, 두 번째가 간단복잡, 세 번째가 간결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간결성의 원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 대명사는 총 4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라고 외웠던 것은 바로 대명사 44개가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대명사는 격이 있기 때문에 흔히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유대명사 이런 것이 있어서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어민들은 상업 장사 문화로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일규칙이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네들은 나하고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을 먼저 반드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영어로 you, 2인칭이죠. 그래서 2인칭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3인칭 그리고 나인 1인칭을 표현합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either he or you 그런 영어는 없습니다. either you or he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요? you가 2인칭이니까요.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흔히 제가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거기서 제가 일리노이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카고에서 가깝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안정된 지역이고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학을 하죠. 거기 있으면서 흔히 한국에서 오셨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들과 같이 왔는데 어머님들의 특징이 한국어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었고 한국어가 고착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nd my son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평상시에 나와 내 아들이 나와 네가 나와 당신이 이렇잖아요. 영어는 그렇지 않다고요. 반드시 2인칭, 3인칭,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하고 1인칭 할 때 2인칭을 먼저 그리고 2인칭과 3인칭을 할 때 2인칭을 먼저 3인칭과 1인칭을 할 때 3인칭이 먼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y son and I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그것을 꼭 대명사에서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근접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you or he 라고 했죠. 그럴 때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는 he가 가까우니까 he is를 써야지 are를 쓰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either you or he is either you or he are 이렇게 are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are라는 단어도 얼마든지 씁니다. 그런데 분위기 느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가 여러분들 in the wrong 그래 보세요. 너 아니면 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틀렸어 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you는 나하고 같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니까 얼마든지 더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나 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측에 가깝죠. 당신이 틀렸어, 그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either you or he 할 때 he가 좀 더 틀린 것 같대라고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해 주기 위해서 is wrong, is in the wrong 이렇게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you하고 일치시켜서 are를 쓴 경우도 많아요. 평상시 미국인들은 45%는 다시 55%는 he is 할 때 is에 일치시키지만 45%는 I에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토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험은 나오고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역시 이 표현도 저는 여기에 관련된 것을 미국에서 유학생들에게, 전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이거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역시 한국과 일본 학생들만 either you or he is의 동그라미를 거의 쳤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는 영문법은 일본에 1949년에 들어왔으면 틀림없습니다. 일본 엉터리 영문법이 우리나라 영문법을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다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얼마든지 A에 일치시킬 수도 있고 B에 일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neither A or B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as well as you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I가 먼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I가 앞으로 나왔거든요. 왜? You as well as I 해야 될 건데 왜 2인칭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I as well as you 할 때는 am을 먼저 동사를 써주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미 논문에 발표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as well as는 여러분들 이때 as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마디로 종속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와 결합해서 수식을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I as well as you 할 때 as well as you가 I를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I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am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am in the wro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는가요?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as well as만 맨 앞에 있는 주어에 일치시키고 나머지는 분위기와 느낌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접주어 일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슴지 마시고 매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저는 완벽하고 명쾌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